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리고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걸로 보입니다. 사건 수사를 밀어붙이다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외압 의혹의 당사자들이 대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증인들은 원칙적으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가 있죠.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과연 증인들이 출석 거부를 하지 않고 국회에 실제로 나와서 외압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할지, 아니면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할지, 진실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은 청문회 직후 최상병 특검법안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정우 기자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청문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법사위가 증인 출석을 요구한 사람은 모두 12명. 이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청문회 사흘 전까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나머지 10명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최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한 날 윤 대통령과 수차례 통화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경북경찰청에 전화해 사건 기록 회수를 협의했던 유재은 법무관리관, 최상병 부대에 무리하게 수색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전 사단장, 최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 등 4명은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법사위는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이 출석하는 만큼 필요하다면 대질신문 형태로 질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상병 특검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소위원 회의를 열고 수사 준비 기간이더라도 증거가 사라지는 걸 막기 위해 필요하면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했고, 특검 수사 대상인 공직자들은 수사와 연관된 직무를 회피하도록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국민 여러분께 보고를 해드리고요. 내일 입법청문회에는 여당인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청문회에서 최상병 특검법의 필요성을 보여준 뒤 곧바로 전체 회의를 열어 특검 법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 변호인단이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 확인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통화 기록 확보가 필요하다며 군사법원에 이를 다시 요청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병 사건 기록이 경찰에 넘어갔다가 회수된 8월 2일,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폰으로 국방부 수뇌부 등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이미 밝혀졌고, 대통령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솔릭 기자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최상병 사건 기록을 군이 반나절 만에 찾아온 작년 8월 2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군 검찰단 자체 판단이었다고 설명해왔습니다.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수뇌부 지시가 없었다는 겁니다. 말씀은 이탄 의원님 국방부 검찰단에서 판단은. 그런데 경찰 이첩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폰으로 해외 출장 중이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3차례 전화했습니다. 또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도 연락합니다. 거의 10분 간격으로 윤석열 대통령, 임기훈 비서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순으로 통화가 이어진 겁니다. 오후 1시 51분, 유 관리관은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전화를 받은 당시 경북청 수사부장은 MBC에 사건 기록 회수와 관련된 통화였다고 했습니다. 1시간쯤 뒤 유 관리관은 김동혁 군 검찰단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군은 그날 저녁 사건 기록을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통화 기록은 항명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이 군사법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입니다. 박 대령 측은 외압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VIP 경로설이 시작된 작년 7월 31일과 8월 2일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기록을 군사법원에 다시 요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 대령 변호인단은 통화 기록을 통해 대통령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공수처는 작년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신범철, 임기훈을 포함해 5명 안팎의 이 사건 핵심 인물들과 통화한 기록을 확보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내일 최상병 청문회를 앞두고 통화 기록이 공개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조팀 구민지 기자에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 기자, 이 앞서 리포트를 보니까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다른 통화 기록들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건데 작년 8월 2일에 특히 주목하는 이유가 있죠? 네,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해병대 수사단장을 맡았던 박정훈 대령이 보직에서 해임되고 또 군검찰 수사가 시작된 날이고요. 또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기록을 이제 군이 다시 가져온 날이기도 합니다. 윗선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면 바로 이날 직권남용죄가 성립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도 이 8월 2일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통화 기록에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검사 때부터 쓰던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신범철, 임기훈 등 이 사건 핵심 인물들과 여러 차례 전화를 한 겁니다. 네, 거의 보름치 통화 기록이 공개됐는데요.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 발신 내역은 8월 2일에 집중됩니다. 한 번 빼고 5번 모두 8월 2일이고요. 방금 전 보도에도 나왔지만 공수처는 이것 말고도 윤 대통령의 추가 통화 내역을 확보를 했는데요. 이것도 8월 2일입니다. 자, 그러면 8월 2일에 대통령이 직접 자기 전화로 여기저기 막 전화를 했다는 건데 근데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회사가 있다, 아니면 기관이 있다, 기관장, 아니면 회사의 사장이 직접 자신의 휴대전화로 막 전화를 걸어서 물어본다. 그러면 굉장히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여겨질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가 드물기도 하고요. 근데 대통령이 직접, 그것도 휴가 중에 여기저기 전화를 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이 그런 거였잖아요. 해외 출장 중이던 장관한테 전화한 이유는 방산 수출 등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거였다. 그리고 국무위원과 통화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해명이 나왔는데 근데 장관 말고도 실무진까지 막 연달아서 통화를 한 걸 보면 정말 그럴까? 의구심이 커집니다.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같은 날 이제 신범철 차관, 또 임기훈 비서관과 통화도 했잖아요. 이것도 방산 때문이었는지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해명 요구도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특히 임기훈 비서관은요, 이제 박정훈 대령이 VIP 경로서를 전한 인물로 지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날은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광범위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네. 먼저 국가안보실 그리고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움직였습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임종득 2차장, 임기훈 비서관이 군 인사들에게 연락을 했고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도 이날 하루에만 임기훈, 유재은, 신범철과 18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시원 전 비서관은 윤 대통령 복심이라고 불릴 만큼 이제 같은 검사 출신 최측근 인사라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8월 2일 그리고 다음 달에 이제 최상병 순직 1주기가 다가오니까 사실 통화 기록 보전 기간이 있어서 이 통화 기록도 없어지는 게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은 거잖아요. 한 달여가 남았는데 그럼 아까 말씀하신 이 전 비서관도 내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잖아요.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는. 그런 의혹들도 다 해소가 될까요? 그런데 이 전 비서관이 내일 출석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또 문자를 보내서 출석할지를 물어봤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내일 출석하는데요. 이시원 전 비서관과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 질문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도 내일 청문회 내용을 살펴본 뒤에 유관리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그렇게 되면 3차 소환입니다. 네.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이었던 혐의자가 2명으로 축소되는 과정에서 이제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물어볼 걸로 보입니다. 네, 법조팀 구민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직자 배우자에게는 명품백을 줘도 되는 거냐는 내용의 질문들.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이후 국민권익위 게시판에 이런 질문들이 매일 쏟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죠. 질문에 답을 하지 않던 권익위가 오늘 빠르게 답을 달고 있습니다. 반부패 총괄기관을 자임하는 국민권익위가 어떤 답변을 내놨는지 손하늘 기자의 보도를 보시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는 영부인께 디올백 선물이 가능할까요? 300만 원 상당의 우리 전통 엿을 선물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뒤 이런 조롱성 질문들이 쏟아졌는데 어제는 200건 정도던 것이 하루 만에 300건으로 100건 이상 늘었습니다. 질문이 폭주하자 권익위도 일제히 답변을 달았습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금품 제공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권익위는 다른 취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권익위는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고 공직자는 이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반환해야 한다며 금지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는 처벌 조항까지 적었습니다. 같은 정부기관, 같은 게시판인데 직무와 관련해 받아서는 안 된다던 답변이 직무와 관계 없으면 받아도 괜찮다는 답변으로 뒤바뀐 겁니다. 달라진 건 권익위가 그 사이에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했다는 것뿐입니다. 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권익위가 반부패 청렴 주무부처라는 설립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전형적인 부패 사안으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권익위가 부패를 방지하는 반부패 총괄기구가 아니라 부패를 조장하는 현실을 만들어주는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안건을 이례적으로 전원위원회 바로 전날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원들이 꼼꼼하게 검토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급하게 처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 권익위는 사안의 긴급성과 보안이 인정된다면 전날이나 당일 안건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루입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새 총장으로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심사 결정이 매우 지체됐다며 검증 의지를 보였던 문시현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그동안 숙명여대는 표절 의혹이 제기된 뒤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검증 결과를 밝히지 않았는데요. 새 총장의 임기는 오는 9월부터 시작됩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숙명여대가 오늘 오전 새 총장 지명을 위한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총장 후보 선거에서 1위를 한 문시현 프랑스 언어문화학과 교수, 2위인 장윤금 현 총장과 각각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7명의 이사진은 비밀 투표를 통해 1위 후보인 문시현 교수를 이변 없이 새 총장으로 선임했습니다. 문시현 신임 총장은 후보 정책 설명회에서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이 매우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의 격언이 있다고도 합니다. 제가 만일 총장이 된다면 우선 진상 파악부터 해보고 문 교수는 당선 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명문 대학으로서의 숙명여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숙명여대는 독일어가 파울 칼레를 연구한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지난 2022년 2월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10개월 뒤 본조사에도 착수했지만 2년 4개월째 논문 검증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 여사 논문 검증 발표를 촉구해온 숙명민주동문회는 대학과 교수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숙명의 가치를 떨어뜨린 현 총장에 대한 심판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어떻게 실제로 그 진상 규명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는 정확하게 나온 게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그렇게 이걸 시작을 생각하고 문시현 교수에게 96%의 지지를 보냈던 학생들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학교 관련해서 안 좋은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깨끗하게 해결하는 방안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문시현 신임 총장은 오는 9월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